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또 오랜만에 좋은 책 한 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책 리뷰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부자들의 생각법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떠나면서 그 장거리 비행이라서 책 한 권을 사서 이제 가려고 딱 서점에 갔는데 부자들의 생각법, 이 책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딱 봤는데 모르면 당하는 그들만의 경제학. 모르면 당한다. 이 말에 바로 이 책이구나. 그래서 이제 샀습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 정말 알고도 당하고 모르면 더 크게 당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해 보기로 했어요. 이 책의 저자는 한오백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최초로 최우수 경제 경영 도서상을 2회나 받은 스타 경제학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목차부터 한번 볼 텐데요. 보면 챕터 1, 왜 워런 버핏은 월스트리트에서 살지 않을까? 챕터 2, 부자들은 1%의 행운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넷째, 우리를 낭비로 이끄는 생각의 오류들. 챕터 5는 돈이 저절로 모이는 부자들의 생각법이고요. 자, 챕터 6은 종잣돈을 가장 쉽게 만드는 법. 챕터 7, 금융회사는 당신의 심리를 이렇게 이용한다. 그리고 챕터 8은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이거 참 무서운 거죠. 그 상승장에서 주식에 들어가신 분들, 코로나 거의 끝물에서 들어간 분들은 정말 자신이 주식 타고났나 봐 그러면서 그런 분들 있죠. 저도 거기에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절대 과대평가하지 말고 착각에 빠지지 말자. 네. 챕터 9, 부자들은 통계를 믿지 않는다. 챕터 10, 단순하지만 확실한 부자들의 분산 투자법. 그리고 챕터 11,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8가지 투자 원칙. 이 책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많은데 가장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챕터 11, 돈을 벌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18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이번 책 리뷰 포인트를 두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목차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현재 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나 혹은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책 정도는 사서 꼼꼼하게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냥 엑기스만으로도 충분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책 리뷰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돈을 벌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8가지 투자 원칙. 총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당신의 무의식을 은밀하게 공략하는 뉴로마케팅. 네, 뉴로마케팅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한 마케팅 에이전시가 이성적인 소비자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들의 감성을 이용하면 실적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의 사업 파트너를 찾았고 독일 최대 은행인 스파르카세의 함부르크 지점이 이 미끼를 물었다. 스파르카세는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서 센서스 개념을 도입했다. 고객의 무의식에 접근하고 그들의 관심, 두려움, 감정을 분석해서 은행의 실적을 올리는데 이용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스파르카세 은행은 고객을 수호자, 기분파, 행동파, 모험가, 너그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 쾌락주의자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고 유행에 따라서 다르게 응대했다고 합니다. 기분파 고객에게는 좋은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부드러운 어휘를 사용하고 반대로 수호자에게는 두려움을 일깨우는 말로, 행동파에게는 최고의 고객 같은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 와,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고객을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유행을 분류를 해서 마케팅에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뉴로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프로필에 따라서 고객을 분류하고 뉴로 마케팅으로 팔아먹는 아이디어 역시 정말 새롭고 놀라운 스캔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독일에서. 하지만 당시 이런 뉴로 마케팅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뉴로 마케팅은 아마추어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누구냐 그들이? 스파르카스의 뉴로 마케팅을 비웃는 사람들은 인간의 심리를 파악해 유행에 따라서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은 금융회사의 어느 누구보다 사람의 심리를 능숙하게 다루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했다. 그들은 바로 회색 시장에서 활약하는 금융 전문가들이다. 더 고단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레이 마켓의 유혹. 바로 이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그 분야가 아닐까 싶네요. 회색 시장 또는 그레이 마켓은 합법적 시장과 암시장의 중간에 있는 시장을 뜻한다. 이 시장은 성격이 온순한 사람들이 버틸 만한 곳은 아니다. 어느 내부 고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실적이 안 좋은 직원을 향해서 전화기를 내던지는 상사가 있는가 하면 직원에게 주는 월급을 사료라고 하는 사장도 있다고 합니다. 탁월한 실적을 올리면 포상휴가로 두바이나 라스베이거스로 떠날 수도 있지만 실적이 미미하면 잔인하게 해고된다. 그래서 직원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커피, 술, 담배는 물론이고 심지어 마약까지 손을 댄다.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은 있다. 다른 직종과는 달리 직원들을 채용할 때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로지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다. 이 그레이 마켓은 법규를 거의 지키지 않거나 아예 무시하는 투자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판매 가격만 감독할 뿐 상품의 내용 전체를 감독하지는 않는다. 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들은 의심스러운 상품을 소개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선전하며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다. 그레이 마켓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비상장 주식, 다이아몬드, 폐쇄형 펀드, 채권 증서나 향액 주식, 이익을 골고루 나누어 받는 주식, 그리고 사모투자 펀드, PEF, 많네요. 안 들어보던 것들이, 은행 보증 등등 아주 다양하다.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홍콩 ELS 사태도 바로 이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독일의 상품평가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그레이 마켓에서 사기를 당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연간 300억 유로, 4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게 한국에만 있는 일은 아닌가 봐요. 진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속아서 소중하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그 노후를 위해서 좀 불려보겠다고 넣었는데 원금 손실되고 이러면 정말 기가 딱 찰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일반인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주로 프리랜서, 변호사, 의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프리랜서, 변호사, 의사가 많을까?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스트레스가 많고 또 바빠서 여가 시간이 별로 없고 노후 대책을 개인적으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수입이 많아서 세금 부담도 크다. 그래서 그레이 마켓 상어들 눈에는 이들이 최고의 먹잇감인 셈이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 먼저 오프너라 불리는 게시자가 사냥감을 몰기 시작한다. 손실 회피 심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세금 얼마나 내십니까? 그것을 돌려받고 싶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져서 세금을 마치 불필요한 손해로 인식하게 한다. 일단 세금을 손실로 인식하게 되면 이를 피할 수 있다는 판매원의 말에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운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해본 터라 아는데 10년 이상만 넣으면 비과세입니다. 은행에 넣으면 은행은 금리도 매우 낮고 또 15%의 이자 그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돈을 그냥 넣어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말에 저도 정말 귀가 솔깃해져서 홀딱 넘어가서 변액연금, 저축연금, 보험 한데는 많이 들었던 그야말로 뉴로 마케팅에 홀딱 넘어간 1인이었네요. 네, 이미 저는 지나갔지만 아직 당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들의 마케팅 수단 꼼꼼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그 게시자들, 이들은 몇몇 유명인이 고객으로 혹은 조언자로 광고에 나왔음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말에 신뢰감을 심는다. 이때 사람들은 확증 편향에 빠져서 유명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품과 연결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보험이나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적은 돈이라도 일단 투자를 했으면 이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된다. 이제 시작이군요. 게시자의 뒤를 이어 나타난 로더의 과제는 고객의 돈을 최대한 많이 빼내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수익을 응급하면서 투자를 늘리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더 늦기 전에 오늘 바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부추긴다. 이때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고객을 자극한다. 고객이 머뭇거리면 로더는 현상 유지 편향을 이용한다. 이미 돈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바꾸거나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고객을 설득한다. 그러면 대체로 투자 철회 결정을 내리는 대신 돈을 더 투자하게 된다. 자, 반대로 손실이 생기면 로더는 추가 매수로 손실을 상쇄하라고 충고한다. 그동안은 경기가 나빠서 손실을 봤지만 이제 점차 나아질 것이므로 추가로 투자하면 손해를 만회하는 것은 물론 처음보다 더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이거는 물타기를 하라는 거죠. 요즘 말로. 자, 이처럼 그레이 마켓 종사자들은 여러 가지 심리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린다. 손실 회피 심리, 현상 유지 편향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은 대체로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 손실 상태에서 투자를 처리하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적자가 난 계좌만 보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그리고 더 잘못된 상황에 빠지고 만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통 그레이 마켓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콜드 콜링이라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콜드 콜링은 잠재 고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전화를 받았다면 바로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제대로 된 기업은 콜드 콜링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걸려들어서 투자를 한 사람이라면 앞에서 다룬 내용이 있는데 매몰 비용의 그 오류를 떠올리면서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이다. 손해본 것은 손해본 것이다.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잃는 것보다 낫다. 손실 주식을 팔 때는 약간의 세금 혜택이 있으니 그것을 위안 삼으면 고통이 조금은 줄 것이다. 그렇죠. 참 그 손실 본 주식을 손절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과감하게 버릴 때는 버려야 하겠죠.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낫지 질질 끌면서 계속 고통스럽고 찜찜한 것보다는, 그죠? 자, 이처럼 그레이 마켓의 사기꾼들은 금융정보와 경제학, 심리학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한다. 그들처럼 악랄하지는 않지만 제도권 금융회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우리보다 많이 알고 더 빠르게 움직인다. 제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심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재산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와, 진짜 막 궁금해지죠? 공부욕을 마구 불어일으키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상 관계로 오늘은요, 첫 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 영상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이 되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8가지 투자 원칙. 이 부자들의 생각 이 책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요. 그야말로 정말 호시탐탐 저희들의 주머니 돈을 노리고 있는 그자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공부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궁금하다, 나는 당하기 싫어 그러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두시면 부자들의 생각법 엑기스만 모아서 다음 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